조선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포구, 고요한 바다 위로 햇빛이 쏟아지던 어느 봄날, 한 사내가 작은 배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봉남.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배 바닥에는 씻어내려 했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봉남은 방금 전 바닷속으로 무언가를 던진 참이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무거운 것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려한 비단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호패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봉남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김민수다. 그가 꿈꾸던 것은 단 하나 햇빛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빛을 손에 넣기 위해 그는 가장 어두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양의 한 저택. 이봉남은 오래전부터 이 집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영특하고 글을 읽을 줄 알아 김대감의 크고 작은 심부름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편지를 대신 쓰고 장부를 정리하고 때로는 먼 곳까지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양반의 서자였습니다. 적자인 형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지만 서자인 이봉남은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집 심부름이나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봉남은 김대감의 부름을 받고 저택을 찾았습니다. 병석에 누운 김대감이 심한 기침을 하며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남이 너냐? 이봉남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소인 이봉남이옵니다. 김대감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를 찾아다오. 저 불초한 자식이 매활한 여인과 함께 남쪽 폭으로 떠났다는데 이 애비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민수 도련님을 모셔오겠나이다. 김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민수를 찾아줄 사례금이다. 100냥이 들어있다. 부디 내 아들을 데려와 다오. 이봉남은 그 주머니를 받아들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냥. 그가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었습니다. 나흘 후 남쪽 포구의 한 주막. 이봉남은 민수를 찾아냈습니다. 주막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봐라, 술상을 더 차려오너라. 오늘은 이 김민수가 크게 한턱 낸다. 하하.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기생 출신의 매화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봉남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민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이봉남을 알아봤습니다. 아, 봉남이 아닌가? 아버지가 또 너를 보냈구나. 알았네, 알았어. 귀찮게 하지 말고 물러가게. 이봉남은 멍하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손가락에 옥반지, 그 옆에 아름다운 매화.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봉남을 하인 다루듯 했습니다. 짐을 날라라, 술을 사오라, 신발을 닦아라. 그 사이 이봉남은 교묘하게 매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께서는 도련님을 참으로 잘 모시시는군요. 복남날이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다만 도련님께서는 한양에 다른 여인도 계신다는 소문이. 이봉남은 조금씩 민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매화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이봉남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봉남. 오늘 바다로 배를 띄워 고기를 낚을 것이니 함께 가세. 매화는 주막에서 쉬게 할 것이네. 그날 아침 민수와 이봉남 둘만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햇빛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민수가 배 위에서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 같구나. 민수는 계속해서 이봉남을 모욕했습니다. 봉남, 자네는 불쌍한 놈이야. 자네는 서자야. 서자. 아무리 똑똑해도 자네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다가 죽을 거야. 하하. 도련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옵니까? 왜? 사실이자는가. 자네는 영원히 나 같은 사람의 발밑에서 기어야 해. 그 순간 이봉남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노를 집어들고 민수의 뒤통수를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봉남이 다시 한번 노를 휘둘렀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련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이봉남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호패와 옥패, 옥반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무거운 닷돌을 밧줄에 함께 묶었습니다. 도련님, 다음 생에는 서로 다른 신분으로 태어나지 맙시다. 이봉남이 시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철퍽. 민수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한 바다 위로 햇빛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봉남은 민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호패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이봉남은 혼자 배를 몰고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매화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봉남은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배를 댔습니다. 이봉남은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조용히 자신의 방에 들어가 민수의 옷을 벗고 자신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봉남은 매화를 찾아갔습니다. 낭자, 어젯밤 일입니다. 도련님께서 급히 한양으로 떠나셨습니다. 예. 갑자기요? 예. 한양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위독하시다 하여 도련님께서는 지체 없이 떠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봉남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낭자께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니 집안일을 돌봐야 한다고. 그리고 이봉남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낭자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집안에서 혼처를 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매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도련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오나 가문의 적장자로서 어찌하겠습니까? 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매화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낭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낭자께서는 낭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봉남은 매화를 주막에 남겨두고 홀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이봉남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김대감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봉남이가 왔습니다. 대감마님께 도련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봉남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봉남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석에 누운 김대감은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봉남이옵니다. 봉남이, 민수는 어디 있느냐? 이봉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와서 대감마님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민수가 오는구나.
그날부터 이복남은 김대감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문안을 드렸습니다. 손수 약을 다렸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남나리께서 참 정성스럽게 대감마님을 모시시는구먼. 그러게요. 도련님보다 더 효자 같으십니다. 첫째 날 이복남은 여전히 복남으로 행세했습니다. 둘째 날 김대감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아직 안 왔느냐? 이복남이 김대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복남이옵니다. 도련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정신이 혼미하여 이복남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이복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님. 김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드디어 왔구나. 셋째 날 밤, 이복남은 은밀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인들이 모두 나를 복남으로 알고 있다. 그날 밤, 이복남은 김대감이 잠든 사이 민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민수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냐? 예, 아버님. 불효자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김대감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복남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김대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넷째 날 아침부터 이복남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이 많은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 집안을 오래 섬겼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편히 쉬어라. 노자돈을 넉넉히 줄 것이니. 복남날이 무슨 말씀이신지. 도련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집안을 새롭게 꾸리고자 하신다. 대감마님의 뜻이시다. 나흘에 걸쳐 이복남은 하인들을 하나씩, 둘씩 내보냈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두세 명씩 더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각자 노자돈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인들은 놀라면서도 감사해하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일부는 의아해했지만 김대감의 명이라 하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건강하십시오. 일주일에 걸쳐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민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의 병실은 어두웠고 이복남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이복남은 새로운 하인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김민수다. 이 집의 주인이다. 새로운 하인들은 이복남을 민수 도련님으로만 알았습니다. 예, 도련님. 앞으로 너희들은 이 집을 잘 돌보도록 하여라. 명심하겠습니다. 도련님. 이복남은 이제 완전히 민수가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김대감의 병세가 위독해졌습니다. 이복남은 김대감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님, 가지 마십시오. 김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이복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효자였구나. 아비가 몰랐다. 아버님, 민수야,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물려준다. 부디 잘 살아라. 아버님, 김대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복남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새로 들어온 하인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보름 후 이복남은 3년상의 예를 갖춰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모두 효성 깊은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이복남은 조용히 김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김대감이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복남이 김대감의 필체를 흉내내어 쓴 유서였습니다. 내 아들 민수에게 모든 재산과 가문의 권한을 물려준다. 이복남은 그 유서를 들고 관아에 가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김민수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포도청 별감 홍별감이 찾아왔습니다. 홍별감은 민수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도령, 오래간만이요. 상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이복남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아, 홍별감. 찾아와 주어 고맙네. 홍별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복남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도령,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복남이 당황하며 기침을 했습니다. 아, 상을 치르느라 곡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네. 도령, 혹시 포구에서 이복남이라는 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복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남? 아, 그 사람 말인가? 함께 한양으로 오다가 중간에 헤어졌네. 홍별감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복남을 찾아왔습니다. 도령, 우리가 10살 때 함께 훔쳐먹었던 대추를 누구네 집 대추였지요? 이복남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 홍별감, 왜 자꾸 옛일을 캐묻는가? 그러던 어느 날 홍별감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령,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매화였습니다. 이복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별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매화낭자, 이 사람이 민수 도령이 맞습니까? 매화가 이복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람이 민수가 아니라 복남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매화는 홍별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령님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천안 기생 출신이라 감히 도령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매화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도령님께 버림받은 몸입니다. 도령님께서는 저를 두고 한양으로 떠나셨습니다. 이제 저는 도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홍별감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낭자, 이 사람이 도령이 맞는지 아닌지는. 매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홍별감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매화 낭자, 가시지요. 매화가 저택을 나가며 이복남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홍별감의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홍별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령, 오늘 밤 북악 기슭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복남은 알았습니다. 홍별감이 진실을 알아챘다는 것을. 그날 밤 인적이 드문 북악 기슭. 홍별감이 등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이복남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홍별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무슨 소린가? 나는 김민수일세.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이복남입니다. 진짜 민수도령은 어디 있습니까? 홍별감, 무슨 헛소리를. 자백하십시오. 도령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홍별감이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순순히 자백하면 관가에 넘겨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이봉남이 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홍별감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홍별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홍별감이 칼을 떨어뜨리고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정말로. 홍별감, 미안하오.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요. 홍별감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너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홍별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봉남은 홍별감의 시신을 깊은 골짜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홍별감이 사라진 후 포도청에서는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봉남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막대한 재산, 넓은 저택, 양반으로서의 지위와 명예. 어느 화창한 가을날 이봉남은 정원에 앉아 햇빛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김민수다. 홍별감도 사라졌다. 매화는 입을 다물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 햇빛은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조선은 가득히 빛으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남쪽 포구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어부들이 바닷속에서 이상한 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밧줄에 묶인 뼈가. 저기, 옷 조각도 있어. 비단옷인데? 이 옷감. 이건 고급 비단이야. 양반댁 도령님이 입을 법한. 어부들이 시신을 육지로 옮겼습니다. 포구의 관원이 검시를 시작했습니다. 밧줄에 묶여 닷돌과 함께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살인이다. 비단옷의 문양을 보아하니 한양의 귀한 집안 도령님인 듯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도청에서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김대감댁 도령이 남쪽 포구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령이 지금 한양에 살아있다고? 이상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포도청에서는 옷감과 뼈의 상태, 그리고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포구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김민수 도령이 이봉남이란 자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혼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양에 있는 사람이 정말 김민수 도령이 맞는지, 그리고 홍별감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김민수의 저택을 찾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김대감 댁의 오래된 하인들을 모두 찾아보십시오. 그들이라면 진짜 도령을 알아볼 것입니다. 포도청에서는 흩어진 옛 하인들을 찾아내어 신문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목소리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떠날 때는 대감마님께서 위독하셔서 도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확실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포도청의 포졸들이 김대감의 저택으로 몰려왔습니다. 김민수, 아니 이봉남, 체포한다. 이봉남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김민수요. 김민수? 남쪽 포구에서 밧줄에 묶인 채 바다에 수장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 시신은 김민수 도령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요. 그건 거짓이요.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소? 그리고 홍별감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이 저택을 찾았다. 자백하라, 이봉남. 나는 김민수요. 김민수? 포졸들이 이봉남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새로 고용한 하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련님이 가짜였다니. 한 달 후 깊고 어두운 옥. 이봉남은 풀어헤쳐진 머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였습니다.
그녀는 슬픈 얼굴로 창살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복남날이, 이복남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복남이요? 나는 김민수요. 복남날이,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요. 나는 김민수요. 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소. 저 바다에서 나온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소? 나는 김민수요. 매화. 매화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남날이,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도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복남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김민수요. 김민수? 매화가 슬픔에 잠겨 돌아섰습니다. 복남날이,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나는 김민수요. 김민수? 매화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의 작은 창살 틈으로 가느다란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복남은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가 잠시 훔쳤던 햇빛 가득한 삶. 그 빛은 이제 영원히 그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복남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평생 김민수라는 망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살 너머의 희미한 햇빛, 그 빛은 더 이상 그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복남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민수다. 나는 김민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